머니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역시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에 움츠러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간밤에도 미증시가 한 주의 마감을 이렇게 하락세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달러 강세의 기조도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많은 눈이 쏠리고 있죠. 자이언트냐, 울트라냐, 여러 가지 경계감 속에서 이런저런 풍파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보유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문 활짝 열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릴게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대응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종목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성공 투자 비전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우리 다음 주의 걱정을 반에 반으로 덜을 수 있는 시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비전 어떻게 채워볼까요? 먼저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먼저 시장 전망 이야기 함께 하면서 이 비율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FOMC에서 우리가 1%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는 기조가 보여졌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번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월 또 12월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전망치를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확대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본다면 미국 시장이 진짜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시장도 한번 급등을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밀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진입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이 하루 밀어낼 때마다 또 이제 발을 빼고 또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돼서는 결과적으로 손실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내년을 바라보고 너무 당장 이제 앞만 바라보고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3분기 쪽, 4분기나 아니면 내년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많이 좀 빠졌을 때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손실보다는 나중에 후에 익절할 수 있는, 그리고 크게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본다면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속도나 강도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관련해서 나오다 보니 지수는 좀 한 차례 반등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또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이내 밀어버렸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저는 FOMC가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FOMC를 앞두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좀 이어진다면은 FOMC에서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한 차례 일단락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이런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좀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한 달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뭐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뭐 다우지수 월봉상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번 달 한 달을 보더라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무려 6%나 이제 등락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달 보면 지난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하단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할 만한 상승할 만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봉상 보시면 흐름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더 밀린다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조금 더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 정도 간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하려고 이제 뭔가 반등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너무 이제 빠졌다 걱정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 돼서 한번 반등이 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조금 찾아서 이때는 조금 차익실을 하는 그런 전략,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 이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조금 확대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럴 때마다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래서 이 신용 스프레드 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좋으려면 또 반등이 나오려면은 뭐 경제 지표도 꾸준히 이제 좋게 조금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도 또 우리가 매월 이제 나오는 수출입 물가 지수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적자 폭이 확대되는지 이전에는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또 줄어드는지 뭐 확대 감소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언제 방향성을 드러낼지는 일단은 변곡점은 FOMC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1,400원에 거의 가까이 돌파를 시도했죠. 근데 장 마감에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뭐 정부에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자, 지지가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많이 밀어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56,000원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6,000 지지 여부 중요할 것 같다. 다가오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걸 앞두고서는 우리는 지금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어떤 섹터로 저평가된 구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비전 채워주시죠. 네, 사실은 이번 주에 뭔가 이제 세게 갈 만한 종목을 좀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섹터를 보기보다는 섹터는 꾸준하게 이제 강달러 현상에서 지금 지속되면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갔죠,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주 다음에 폐배터리주 그리고 뭐 우리 그 안에서 또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르쉐 상장 임박하다고 또 관련주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현대차야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돌긴 돌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덜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아 메카닉스나 뭐 그리고 또 나라의 M&D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내려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장이 반등하게 되면 또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안에서 이번 주는 철강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철강주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 지금 저점에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전일장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못 간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철강주 중에서 순환매가, 중소형 철강주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시기는 애매하니까요. 이쪽 그치만은 저점 있는 종목들, 특히 한일 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쪽만 봐도 되지만 모트렉스라는 종목,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율주행이 이제 전일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제가 이제 이 모트렉스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목은 모트렉스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모트렉스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중에 대한 전략을 채워봤습니다. 일단 철강 20% 중소형 가운데에서도 저점으로 우리가 그 순환매를 이용해서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율주행으로 20%좀 잡아주셨습니다. 모트렉스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남은 10%는 개별적인 이슈로서 우리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 다음 주 비전 전략 채워주시죠. 네, 비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결이랑 같은데, 그 다음 주에 FOMC 2로 지금 변곡점이 되고 시장이 지금 이제 최소한 이제 회복세를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너무 지금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위기 속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난세 속의 영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려보다는 우리가 이제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기회의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저는 오늘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카 30% 비중 제시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수급이 매우 지금 좋았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하반기까지도 좋은 수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전기차에 좀 국한된,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국한된 그런 수급들이 많이 보였는데, 자율주행 이슈가 테슬라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또 발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닿았던 그런 자율주행차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어저께 또 시세를 더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슬라가 레이더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레이더 기반의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기차 플러스,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지금 다시 한 번의 포커싱을 잡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포드 CEO인 짐팔리가 우리나라 방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대두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우리 같은 대장주로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의 캠시스, 그리고 모트렉스, 오비고 이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이제 부품주로 이제 우리가 발돋움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카메라가 우리가 뭐 8개에서 10개, 하지만 4단계,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는 20개, 30개도 필요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비전은 UAM, 오랜만에 30% 비중 제시해드립니다. 특히나 UAM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통항공 체계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UAM이 굉장히 지금 주요한 사업군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상용화.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UAM에 대한 상용화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4단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도 계속해서 이제 기사화되고 있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UAM 관련주들, 특히나 베셀이라든지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 많이 최근까지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동안의 매집 형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의 지금 강한 수급들, 워낙에 지금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기대가 되죠. 과대 납폭된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베셀, 그리고 파이버 프로 지금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전 제시 30% 동일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러시아가 속보가 또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제 휴전 협정을 요청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거절했다라는 그런 이유인데 푸틴 대통령의 말을 100% 지금 가시화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제스처를 지금 보였다는 뜻이 지금은 이제는 휴전을 넘어서 종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단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그런데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재건주랑 같이 결을 같이 하죠. 그만큼 중기계 관련된 종목들, 건설업종들, 그리고 건설 이제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네옴시티랑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인프라 지금 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들, 물론 이것들이 다 관련주의 주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로는 다스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 두 종목에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상승세를 보였었고 현대 에버다임 굉장히 좀 큰 또 10%, 20% 가까운 또 상승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이제 일정 소화가 되고 휴전에 대한 부분들,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내기가 나온다고 해서 재료 소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 설비 시설에 대한 복구가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챙겨주신다면 충분히 비전 전략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원범 위원님은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스마트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쪽으로 30% 잡아주셨고요.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상용화에 대한 그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서 UAM을 30%, 국토재건,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슈를 가지고 30%를 비전 채워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성공투자 이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 계좌에서 속 썩이는 종목들 알고 싶으시죠? 저희가 고민 해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주식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 포트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고민들 하나씩 부지런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요. DB 하이텍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51,000원이고요. 네, 51,000원. 네, 30% 정도예요. 오, 최근에 진입하신 거세요? 아니에요. 좀 됐어요. 오랫동안 보고 계시면서. 네, 네. 네. 그럼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 매수 조금 했죠. 네, 20%에다가 비중이- 10% 더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 DB 하이텍 지금 좀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DB 하이텍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얘기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뭐 매수가에서는 20% 정도인가요? 20% 정도 마이너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시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오랫동안 잘 들고 계셨는데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이더라도 조금 우리가 2, 3개월을 보더라도 DB 하이텍이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시장이 방향성을 좀 돌아서서 가더라도 지금 물적 분할 이슈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풍산 이런 최근에 물적 분할에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동사 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전에 4만 원을 깬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고요. 또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같이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동사가 반도체 시장이 좋아야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나와주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탄력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이 사실은 DB 하이텍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주가는 한 차례 많이 밀어냈고 바닥에서도 박스권에서 지금 한 2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다소 아쉽지만은 저는 대충 뭐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한 10%는 일단은 뭐 가져가더라도 한 나머지 20%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하셔서 손실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미 그 주가는 한 차례 이제 주목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산업 또한 우리가 좀 한 몇 개월 정도 이번 하반기 들어서면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좀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드리는 전략이고 4분기에 갔을 때도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좋다고는 하는데 반도체는 좀 느리게 보셔야 됩니다. 한창 많이 갔다가도 한 3년 동안 또 좀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안 가는 종목을 굳이 30%나 물량을 들고 계시면서 이걸 이제 너무 답답하게 계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간략하게 이제 세워드리면은 4만 원 이탈하면 그냥 솔직히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종목을 조금 더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또 뭐 종목을 드리는 그 종목을 편승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손실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래도 시청자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4만 원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이탈 시에 매도의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DB 하이텍에 대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우리 흐름 체크해 보면서 잘 4만 원에서는 또 매도하는 전략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SD 엔진 HSD 엔진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8,380원에 10%입니다. 8,330원의 비중 8,380원의 비중 10%. 네, HSD 네, 네. 엔진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최원범 위원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이 네, 종목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응 전략 챙길 수 있는지 위원님 답을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최근에 진입하셨을까요? 네네, 요 글 한 열흘 전에 했습니다. 예, 진입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 조선기자재 쪽에서의 지금 관점을 하반기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오늘도 전화 잘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HSD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1세대 조선기자재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광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HSD 엔진 이 대표되는 이런 종목들이 LNG선에 대한 최근에 지금 훈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지금 시세를 가지고 있고 이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3분기, 4분기 앞서 있는 이 네. 3분기, 4분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거에 저는 또 거기에 긍정 시그널을 또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지금 10% 비중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좋은 장기적으로 질문인 볼 것 같아요. 건데. 예, 좋은 질문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선기자재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 했을 때는 네. 이 하나의 HSD 엔진 같은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하나에 조금 네. 더 비중을 실으시기보다는 HSD 엔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손실 구간이잖아요. 네, 크게 네네. 이제 다시금 이제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른 조선 기자재 피팅 업체들의 또 다른 이제 종목들에 대한 포트를 약간 나누어서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로 나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네. 한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종목에 비중이 그래. 들어가게 되면은 판단이 조금은 당연히 그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를 저는 이제 상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하나의 종목
그렇기보다는 워낙 대체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최근에 HSD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이랑 또 이제 좋은 또 공급 계약 네, 체결이 네. 있었는데 또 다른 종목들의 더 큰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깊게 한번 해보시고 HSD 네. 이제 지금 그대로 비중 가져가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아, 네. 예, 지금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로는 제가 지금 보이는 목표가로는 지금 여기 있는 추세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9,300원 정도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9,300원 네네.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탈이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했을 때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기 이평선 여기는 7,700원 대응을 한번 네. 타이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 시청자님 네. 정말 네. 잘 네. 보셨네요. 이 어, 수익 네, 잘 감사합니다. 거두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HSD 엔진에 대해서는 위쪽으로는 9,300원, 아래쪽으로는 7,7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것도 메모해 네. 두시면서 대응 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저희 이번에는요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되었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굉장히 답답해 하시네요.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질까요? 그러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87,8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하면 될지 아이린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뭐 좀 가지고 계신 지 조금 되셨나요? 언제부터 이제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자여서. 한 석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 초고강도 동박을 또 개발을 했다는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이게 2차 전지 고용량화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고용량화를 위해서 솔루션인 동박을 이제 초고강도 동박을 개발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전 저점 부분 정도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기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기라기보다 장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큰 산맥을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를 준 종목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또 보니까요. 최근에 한 14만 8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도 현재 8만 7천 원이라서 꽤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게 요즘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에 다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또 최근에 12월 또 1월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그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타이밍 대응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최선의 방법이 좋을지 아이린 위원님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을 3개월 동안 가지고 계신 건데 한 뭐 내가 6개월 정도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빠져서 우리가 이제 월봉을 항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월봉상 보시면은 한 5만 7천 원, 8천 원 정도가 전 저점이고 이 자리가 5만 8천 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5만 8천 원까지 빠지면은 한 10% 정도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빠지면은 뭐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 6만 원 이하로 밀리면서 5만 8천 원 전후로 내려간다면 지금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나 뭐 30% 정도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잡으셔서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한 5만 7, 8천 원 정도에서 비중을 확대를 해서 6만 원 정도 평단을 낮추셔가지고 홀딩하시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제 전저점 이탈 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이 전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감히 뭐 당장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내가 이 종목을 6개월 이상 가져갈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거기보다는 좀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가서 빨리 손실도 복구하고 다시 종목 포트를 다시 잡고 싶다 하시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단기적으로 본인 매수가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전량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많이 속상해하고 또 답답해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단기와 장기적인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의 이 생각을 말씀해주시긴 했는데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요. 평균 단가를 6만 원으로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문자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고민을 골라볼까요?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정말 강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한 주의 마감까지도 강한 시세였는데 이분의 매수 가격이 25,111원이고요. 비중이 50%인 상황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데 이분의 매수 가격이 25,100원인 상황입니다. 한미글로벌 그래도 한 28,0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좀 문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중이 50%이신데 이 지금 비중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볼까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할까라는 것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의 네옴시티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좀 보고 싶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빈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11월 좀 방한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래도시라고 하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대장 중인 한미글로벌 물론 지금 투자자의 관심이 너무 지금 많이 지대해 있죠. 그런데 지금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5,111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좀 많으셔서 좀 이제 타이트하게 제가 지금 주가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주가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잠깐 보실게요. 지금 이제 평단가가 여기 지금 25,000원 선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음봉이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음봉이 다시 한번 출현하고 또 한번 지금 조정이 나온다는 것 이것까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까지 보시게 됐을 때 최근에 계속된 지금 양봉이 다 잘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승 당연히 상승하면 좋지만 물론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봉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음봉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눌림목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여기서는 이탈하면 안 된다는 자리 여기입니다. 지금 추세가 강하게 시작된 여기 이탈하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21,500원. 21,500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고점이 이제 28,650원까지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650원의 약간 밑에 하단 28,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인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500원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요. 28,000원으로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한미글로벌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주식왕들의 공략주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린 위원님의 공략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고요. 태광의 움직임이 한 최고 수익률 12% 나온 상황입니다. 9월 초까지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태광.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22일에 드리고 이제 짧게 이제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한 2주 정도는 아니고 한 10일 정도 만에 수익이 좀 났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좀 많이 밀어낸 상태인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팅 업체들 우리가 조선 쪽에서 피팅 업체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이제 피팅 쪽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2007년 8년도에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요. 신규 수주도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때 피팅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황기를 누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쭉 밀어내서 그동안 좀 굉장히 못 갔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유가 상승하면서 또 신규로 이제 신규 수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4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광 밴드, 뭐 태광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팅 업체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승자 독식 살아남은 자들이 굉장히 독식할 수 있는 이제 그쪽이다 독식할 수 있는 쪽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다면 피팅주에서는 우리가 성광 밴드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물론 주가는 움직이질 않지만은 저는 오히려 잘 밀리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좋은데요. 태강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밀어낸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 가격은 한 16,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팅 산업 슈퍼 이제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리면서 또 고점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60일선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16,000원, 15,000원까지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 주기를 기다려서 차분하게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무관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하반기도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9% 급증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탄력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 쪽 피팅 업체들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태광 역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수익도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광에 대한 디테일한 타이밍은 또 우리 아이린 위원님과 잘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긴밀한 소통도 좋을 것 같고요. 태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 목요일에 무려 25%의 급등세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종목 강원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에 제시된 전략인데요. 금방 며칠 만에 56%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강하게 움직여서요. 네.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제가 이제 에너지주 중에서는 이제 강원 에너지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훈풍이 많이 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이제 강원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원 에너지 수혜가 점진적으로 좀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출액 부분을 보니 매출액 영업이익이 무려 100%, 400% 이렇게 증가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주가는 한 차례 차분하게 저점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에서 그제에 이제 한 26%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자, 거래량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고점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차례 밀어낸다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또 다시 실적주기 때문에 실적주에서 본다면 강원 에너지 차분하게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죠. 특히나 한 8,000원까지 한번 밀린다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에너지의 에너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보시면서 그 시세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상승률 56% 대단한 흐름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최원범 위원님의 종목 AS 진행해 볼게요. 캠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의 전략인데요. 그 이후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3,3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고요. 지금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많이 좀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의 좀 대시세를 위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테슬라 이슈가 좀 어저께 바로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쏠렸었는데 이제부터의 자율주행 쪽 우리가 자율주행 상용화까지는 그래도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또 의견들도 많은데 그렇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에 좀 더 포커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이슈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원래 카메라 모듈의 원 재료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인데 최근에 아이폰도 이제 최근에 출시가 이제 임박했고 그리고 갤럭시 지금 폴드 4와 플립 4에 대한 지금 판매량이 워낙에 지금 매출이 지금 그냥 급강하고 있죠.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캠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전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데 예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들로 같이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재료 이 지금 두 재료가 지금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수급이 좀 더 보다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캠시스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최근까지 이제 굉장히 큰 대시세가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여기서 이제 큰 시세가 나타나고 나서 여기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꽤나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셨겠죠. 여기서 이제 대시세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좀 눌린 감이 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다면 오히려 이게 좋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정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꽤나 좀 긴 시간 동안 한 달 넘는 거래일 동안에 지금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지금 매물대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고 또 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양봉이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9월 14일 그리고 어저께 또 양봉이 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2차 대시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정고점이 3,055원, 3,000원까지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2,500원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3,000원까지 대응 가능하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캠시스 우리가 또 좋은 자리에 공략을 해서 45%의 상승률을 만나봤는데요. 또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힘차게 올라가는 양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3,000원 돌파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캠시스 AS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새롭게 챙겨봐야 할 전략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개별주를 조금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무림 PMP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림 PMP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8월 달에 평균적으로 펄프 가격이 1,030달러를 이어갔는데 8월에 이어서 9월 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펄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펄프 가격 관련해서 이 영업이익이 주요 요인인데 펄프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제 펄프 가격 손익분기점이 톤당 720달러인데요. 지금 굉장히 톤당 655달러까지 빠졌다가 2배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결 미 기준 매출액분이 한 52%대 증가를 했었고 이제 영업이익이 144%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이제 조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한번 급등을 급등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고요. 한 차례 급등 났다 밀어버렸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한 차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주가가 이제 전 고점을 본다면 한 6,500원 정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장이 좀 밀려내거나 이번 주 같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OMC 앞두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쇄용지 관련해서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무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무림 PMP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 움직임도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죠. 무림 PMP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앞으로 6,500원 정도의 기대감도 실었는데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의 다음 주 전략 얻어볼까요? 자율주행, UAM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관련 전략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 종목일 수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해서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온테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M 관련된 대표적인 또 수급 관련 종목이죠. 최근까지 UAM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셨거나 아니라면 UAM에 좀 관심을 좀 배제했던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다시금 이제부터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 낙폭되어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는 말에 있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태조 이방원 최근까지 너무 좋았죠. 그런데 지금 태조 이방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의 대안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제적인 섹터로 봤을 때 뭐가 있느냐? UAM이 지금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UAM을 말씀드리고 나서 UAM이 있었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지금 다음 주 그리고 10월까지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섹터 중에서는 UAM, 특히나 네온테크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멀티드론 이제 드론 쪽이죠. 드론 관련 특허 기술을 4개나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 양산 제작 능력을 모두 갖춘 회사,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UAM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온테크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저점을 이탈했거든요. 전저점 이탈했고 지금 최저점이 3,440원. 3,440원. 여기 이제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수랑 이제 결을 같이 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낙폭은 조금 더 과하지 않았나,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의 양봉 아직까지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UAM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현대차에서는 UAM을 지금 미래 산업으로 삼겠다라고 자신 있게 또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교통항공 체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같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네온테크 워낙에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UAM 관련해서 나 포트폴리오 하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 이하에서 지금 진입 가능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가격 전략은 이따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살펴보면은요, 또 UAM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들썩들썩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10월까지 우리가 대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온테크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무료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지만 마음이 좀 편치 않는 건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두 위원님이 무료 방송을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이린 위원님은 또 장세 무관하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종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방에 또 우리가 마이너스 된 종목들을 또 이렇게 손절을 해버리고 또 만약에 종목을 잡으시면은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화끈한 종목을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 빛날 수 있는 림파고 종목 이번 주 같은 경우 강원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강원에너지만큼 굉장히 또 우리 계좌를 또 빛나게 해줄 종목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의 힘, 파워를 보여주겠다라는 전략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챙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최원범 위원님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선물 같은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다들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제목을 정해왔고 지금 주말에까지도 계속해서 주식 때문에 신경 쓰이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너무 이제 주식을 더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좀 떠나야 되나 이제 더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주식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외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선물 같은 종목들 오늘 몇 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관련해서도 근거성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이 이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지치신 분들 특히나 지치신 분들 같이 들어오십시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머니형 와서 또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서 여러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쳐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같은 선물을 제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두 의원님 모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주세요. 먼저 아이린 위원님 보이고 계시죠? 템베거의 아이린 위원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잠시 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최원범 위원님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경을 안 써서 몰라봤는데요. 최원범 위원님도 역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같은 선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린 위원님은요, 장세 무관하게 림파고의 상승 기대주를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최원범 위원님은 이 주식으로 큰 선물을 챙겨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일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 가지 이런 파도에 또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지쳐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승풍파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위원님과 그런 전략을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린 위원님,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말 푹 쉬시고요. 든든한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